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를 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부동산 강의를 옛날부터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강의하느냐, 뭘 하느냐, 영상으로 좀 올려달라, 유튜브에 좀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워낙 요청이 많았어요. 제가 이 부동산 강의의 맛보기 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부동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전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주로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단순한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지의 지목이라든지 또 그리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토지라는 것 자체가 다 똑같은 토지가 아니고 토지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임야도 있고 뭐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렇게 다 토지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목 또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말도 모르고 토지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초 개념 그것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금씩 잘라서 한 2시간 분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강의를 하는구나. 근데 이 부동산 강의 자체는 제 경험, 제가 토지 투자를 해서 어떻게 어떤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얼마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얼마나 몇 배가 수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요. 부동산 강의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동산 강의를 10월 6일에 있습니다. 10월 6일에 있는 부동산 강의를 이 유튜브 커뮤니티라든지 제 블로그라든지 여기를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저희가 전해드린 번호에다가 성함과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저희가 사전 동영상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할 때 썼던 PPT 자료도 또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이 토지 투자 뭐 주위에 살펴보시면 알지만 이 무슨 회사를 가지고 일으켜서 재벌이 되는 뭐 갑부가 되는 그런 부자들 외에는 다 부동산 부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 자산이 70~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들 부동산 부자지. 아니 뭐 연예인으로 돈 벌어도 다들 결국 건물 사고 집 사고 토지 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증식하는 수단으로서도 부동산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 편 보시죠. 임야나 전답의 경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 토지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토지의 가치, 토지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특히나 임야나 전답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임야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임야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답이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전답이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전혀 달라요. 같은 임야나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부동산을 아느냐 모르느냐, 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핵심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토지에 도로가 다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토지에
건축을 허용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크게 봐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다 엮여 있는 얘기예요. 요거 1, 2, 3번이 다 사실상 엮여 있는 얘기입니다. 다 사실상 엮여 있는 얘기인데, 도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 하나만 띄어서 지금 1번으로 붙였지만, 사실은 도로 외에도 뭐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엮여 있는데, 도로가 워낙 중요하고 도로로서 상징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만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어차피 다 듣고 나면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먼저 도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뭔가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이 결국 도로로서 얘기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있어요. 어떤 땅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뭐 건축을 하려는 토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땅을 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왜 사느냐?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사야 돼요. 예? 근데 그 땅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를 결정하는 건 뭐냐?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그 땅값은 오릅니다.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안 오르거나 오르기 힘듭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같으면 땅값이 오른다,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 할 때 팍팍 뜁니다.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같으면 그 지역 전체가 땅값이 올라도 잘 안 올라요. 안 오르거나 못 올라요. 힘들어요, 오르기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도로라는 거죠. 도로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려고 하는 땅에 도로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도로가 얼마나 붙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사려고 하는 땅에 도로가 2m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 2m 이상. 지금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사려고 하는 땅에 도로가 2m 이상이 저렇게 붙어 있어야만 건축 허가가 난다. 건축법의 규정상 4m 넓이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땅을 보러 간다라고, 내가 땅을 사러 갈 때 땅을 사겠다라고 땅을 보러 가는데, 그 땅을 보러 갈 때 뭘 보러 가느냐? 그냥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땅 보러 가요 할 때 뭘 보러 가느냐?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보러 가는 거예요.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땅 보러 갈 때. 그냥 가서 땅이 굉장히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경치가 좋구나, 이런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거부터 봐야 돼요. 땅을 볼 때. 왜냐? 도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땅 뭐라 그러죠? 도로가 없는 땅? 그건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다 아시겠죠? 도로가 없는 땅.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 도로가 없는 땅. 도로에 안 붙어 있는 땅을 맹지라 그래요. 맹지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땅, 도로에 붙어 있는 땅에 보통 시세의 반 정도에 거래됩니다. 맹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이를테면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럼 도로에 안 붙어 있는 땅은 평당 500만 원 정도에 거래돼요. 그러니까 반값 정도에도 거래가 되면 다행이고, 반값에도 잘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맹지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규제가 있죠. 기본적인 규제가 뭐냐면, 건축이 안 되는 기본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건축이 안 되는 기본적인 규제. 기본적인 규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개발 제한 구역은 아예 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신축을 못 해요. 신축을.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거는 있다고 치더라도 새로운 신축을 못하게 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610제곱킬로미터쯤 되는 서울 안에서
150제곱킬로미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여기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로 집을 못 져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 경기도 안에서도 엄청나게 그린벨트가 많아요. 그게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도 집을 못 져요. 상수원 보호구역 집을 못 집니다. 하천구역 못 져요. 그리고 또 비오톱이라고 해가지고 생물학적 뭐 비오토푸스라고 해가지고 뭐 비오스하고 토푸스 합쳐가지고 비오톱 1등급 해가지고 자연생물 뭐 보호구역 이런 게 있는데 요런 데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요런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딱 떠있다? 그러면 집은 못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아니라 아예 건축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뭐 이축권이라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뭐 짓고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고도의 이제 또 다른 영역이고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방 뭐 군사 뭐 이런 거 나오면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요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문화재 관련한 얘기가 또 나온다.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다 하여간 이런 규제들 대기환경규제, 도시교통정비, 무슨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과밀억제, 제한보호구역의 전술항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비행안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무슨 도시첨단산업단지, 과밀억제구역 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규제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사고자 하는 땅,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땅에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라는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다.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규제는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핵심적인 규제가 대충 요런 거다. 요 정도만 알면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건 요런 거고 확인이 필요한 건 요 정도다. 요 정도만 알면 대충 투자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대충 잘 모를 때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하천구역, 비오톱 요런 거라면 투자하면 안 되고 요런 땅은 투자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닌 것들은 투자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하시면 된다. 자,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뭐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같이 받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같이 받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이제 같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받는데 보통은 뭘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가장 중요하고요.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도로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꼭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상하수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와 함께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상수도는 없으면 우물을 파서라도 해결이 가능한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배수로가 중요해요. 배수로. 물을 빼는 거.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뭐가 중요하냐? 집을 지으면 이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정화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 그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면 그 정화조 해가지고 정화조 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수구와 정화조 물이 빠져나가야 될 배수로가 필요한데 이 배수로를 어디로 뺄 것이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배수로를 뺄 데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배수로를 어떻게 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걸 보통 이제 상하수도 문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전기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전기는 오히려 보통 땅 보러 갈 때 그래서 뭘 보냐면 땅 보러 갈 때 전신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전신주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가장 마지막 전봇대에서부터 얼마나 거리 떨어졌느냐. 그래서 그 전봇대에서 끌어오는 거 보통 200m는 한전에서 그냥 끌어다 주고 200m보다 멀어진다 그러면 돈을 좀 내서라도 갖다 끌어오면 되는 거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렇게 판단합니다. 가는 길에 살려고 하는 땅 근처까지 상수도 요 맨홀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봐요. 상수도는. 그리고 하수도는 뭘 보냐? 하수도 맨홀. 이걸 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상하수도. 네? 상하수도 맨홀을 봅니다. 맨홀이 있으면 맨홀이 있고 상수도 맨홀이 있고 이러면 집 짓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수도 맨홀. 그리고 이 맨홀이 없다. 그러면 뭐냐? 지적도 아까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고 국어가 있으면 됩니다. 국어가 도로뿐만 아니라 국어가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게 국어가 있으면 그 국어 쪽으로 이걸 빼면 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데 그런 너무 복잡한 얘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도로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갈 때 봐야 하는 게 뭐냐?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준 높게 보면 이제 구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단순히 상하수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의 흐름 이런 걸 또 맞춰야 되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구배라고 하는데 구배까지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를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있고 인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있으면 산은 다 이렇게 높이가 있잖아요. 경사도가 있는데 이게 너무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경사가 너무 심하면. 근데 요 경사도가 어느 정도까지가 높아야지 건축허가를 내줄 거냐는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경기도권 내에서 지자체마다 이게 다 다른데 제일 높은 데까지 허가를 해주는데 양평 같은 데는 허가를 해줍니다. 25도까지 허가를 해주고 제일 낮은 데는 수원인데 수원 같은 데는 한 10도. 예. 그래서 10도에서 25도 사이. 25도 이상은 어디도 허가를 안 해주고요. 1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른데 10도, 25도 이렇게 이 경사도가 있고 인목도라는 건 뭐냐? 나무가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느냐. 근데 이제 그건 또 그 지자체마다 지자체 평균 인목도가 있어요. 그 평균 인목도보다 150% 이상이 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가 울창하게 많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 나무를 다 베야 되니까 그렇게 벨 정도로.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울창하다. 그러면 그 땅 사면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땅을 사면 안 됩니다. 임야를 사더라도. 그러니까 경사도, 인목도 이런 걸 임야를 살 때는 본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량한 농지는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우량한 농지라는 건 뭐냐? 바둑판처럼 정리되어 있는 농지.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 논.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 농지 전용이라 그러는데 농지 전용허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안 해줘요.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 농지. 그건 아주 우량한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용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안 사는 게 좋다.